지난주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 목격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마케팅팀의 수진이가 영업팀 과장님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고 자꾸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과장님이 말할 때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열심히 듣는 척했고 자신이 말할 때는 유난히 손짓이 많아졌다. 업무 얘기가 끝난 후에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과장님이 먼저 자리를 뜨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옆에서 지켜본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수진이는 분명히 그 과장님에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익숙한가. 여성들은 관심 있는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온갖 창의적이고 미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 때로는 너무 간접적이어서 남자들이 아예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걸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 걸까? 먼저 여성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직접적으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가 너무 크다. 특히 같은 직장이나 같은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 후의 어색함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다.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성들도 있고, 주변에서 너무 쉬운 여자라고 평가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다. 거절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만약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그냥 친한 척한 것뿐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명확한 실패가 된다. 네 번째는 로맨틱한 환상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먼저 표현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자신의 매력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들은 다양한 간접적 방법들을 개발해왔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시선 접촉과 미소 작전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심 있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1초 정도 더 바라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만약 상대방도 미소로 화답한다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런 시선 게임을 몇 번 반복하면서 서로의 관심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우연한 만남 연출이다.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다거나, 그가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한다거나, 그가 참여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연출한다. 만약 정말 우연히 만났다면 반가워하면서도 놀라는 척한다. 여기서 만나네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세 번째는 공통 관심사 찾기 작전이다. 그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미리 공부해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에 대해 공부하고 축구 경기 얘기를 꺼낸다. 그가 영화를 좋아한다면 최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둔다.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서 대화할 기회를 늘린다. 네 번째는 도움 요청하기다.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좀 봐줄 수 있나요? 이 근처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한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된다. 다섯 번째는
칭찬과 관심 표현이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칭찬한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이런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모나 센스를 칭찬한다. 또는 그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칭찬한다.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들을 통해 호감을 표현한다. 6번째는 작은 선물과 배려다. 직접적으로 큰 선물을 주지는 않지만 작은 배려를 보인다. 출장 갔다 온 김에 같이 먹으라며 과자를 나누어 준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목 캔디를 건넨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디저트를 사서 나누어 먹자고 한다. 이런 작은 배려들을 통해 관심을 표현한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지만 그에게는 조금 더 신경 쓴다. 7번째는 SNS 활용하기다. 요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의 SNS 게시물의 좋아요를 꾸준히 누른다. 가끔 댓글도 단다.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그가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올린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갔다거나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다는 내용을 올린다. 간접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 8번째는 친구를 통한 정보 수집이다. 직접 묻지는 않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의 취미나 관심사, 연애 상태 등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전략을 세운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9번째는 그룹 모임 적극 참여다. 그가 참여하는 모임이나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소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던 모임도 그가 온다고 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그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만든다. 옆자리에 앉거나 같은 팀이 되려고 노력한다. 10번째는 전문 지식 어필이다. 그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둔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지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그가 와인을 좋아한다면 와인에 대해 공부해둔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인상을 준다. 11번째는 취약한 보이기다. 가끔씩 자신의 취약한 면을 보여준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에게 털어놓는다. 물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12번째는 유머와 재치 활용이다. 그와 대화할 때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를 웃게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래서 재미있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13번째는 질투 유발하기다. 가끔씩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14번째는 미러링 기법이다. 그의 행동이나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그가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자신도 커피를 자주 마신다. 그가 자주 쓰는 말이나 표현을 자신도 사용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미러링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15번째는 바디랭귀지 활용이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그와 대화할 때는 몸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팔짱을 끼지 않고 열린 자세를 취한다. 가끔 자연스럽게 터치를 한다.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팔을 살짝 잡는 정도의 터치다. 이런 바디랭귀지를 통해 호감을 전달한다.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섬세한 여성들만의 간접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자. 16번째는 시간 맞추기 작전이다. 그의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그가 오전 9시에 출근한다면
자신도 그 시간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점심시간도 그와 비슷하게 맞춘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늘린다. 물론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17번째는 관심사 동조하기다.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도 관심을 보인다. 그가 특정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자신도 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다. 그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간다. 그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자신도 본다. 이렇게 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바탕으로 대화의 접점을 찾는다. 18번째는 칭찬의 고급 기술이다.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닌 더 깊이 있는 칭찬을 한다. 그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대해 칭찬한다. 참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내면을 칭찬한다. 또는 그의 노하우나 전문성에 대해 칭찬한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시네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이런 칭찬들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 19번째는 추억 만들기 전략이다. 그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언급한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대화나 추억을 언급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번째는 궁금증 유발하기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어떤 특별한 취미가 있다고 살짝 언급하고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더 궁금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21번째는 감정 공유하기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에게 털어놓는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22번째는 기념일 챙기기다. 그의 생일이나 승진 같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작은 선물이나 케이크를 준비해주거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배려를 통해 자신이 그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준다. 23번째는 조언 구하기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본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24번째는 응원과 격려다. 그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응원해준다.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25번째는 취미 공유하기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그와 함께 나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준다. 사진을 좋아한다면 예쁘게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매력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26번째는 독특한 매력 어필이다.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드러낸다.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이런 차별화된 매력을 통해 그의 기억에 남는다. 27번째는 신뢰 구축하기다.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준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28번째는 미래 계획 암시하기다.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은근히 제안한다. 다음에 그 영화 같이 보러 가요. 그 맛집 언제 한번 같이 가봐요. 이런 식으로 미래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제안한다.
물론 데이트라는 말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29번째는 관찰력 과시하기다. 그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고 언급한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새로운 시계시네요. 멋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를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30번째는 감사 표현에 고도하다. 그가 해준 작은 도움에도 과분할 정도로 감사를 표현한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감사를 통해 그로 하여금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31번째는 타이밍 포착의 예술이다.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힘든 시기일 때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런 때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어려운 시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32번째는 공간 활용 전략이다.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회의실에서는 대각선이나 옆자리에 앉는다. 카페에서는 마주보는 자리보다는 고자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한다. 이런 자리 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높인다. 33번째는 정보 제공 서비스다. 그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서 알려준다. 그 분야 관련 행사가 있다거나 좋은 책이나 영화가 있다거나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는다. 34번째는 감정 동조하기다. 그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한다. 그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가 힘들어하면 함께 안타까워한다. 이런 감정적 동조를 통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35번째는 특별 대우 표시하기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한다. 그에게만 특별한 별명을 부르거나 그에게만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차별화된 대우를 통해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36번째는 호기심 자극하기다. 자신에 대한 흥미로운 면들을 조금씩 드러낸다.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알려주지 말고 조금씩 공개한다. 그러면 그가 더 궁금해하게 된다. 37번째는 공감 능력 과시하기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을 표현한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깊은 공감을 통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 38번째는 성장 지향성 보이기다. 자신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 39번째는 긍정 에너지 전파하기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밝은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40번째는 미묘한 경쟁의식 자극하기다. 가끔씩 다른 남성들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린다. 물론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슬쩍 한다거나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경쟁의식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41번째는 추억의 소품 활용하기다. 그와 관련된 작은 추억들을 소품으로 간직한다. 그가 추천해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와 함께 갔던 카페의 컵을 간직한다거나 이런 작은 소품들을 통해 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42번째는 습관 관찰과 배려다. 그의 작은 습관들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한다. 그가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맛있는 원두를 추천해준다. 그가 야근을 자주 한다면 간식을 준비해준다.
이런 세심한 관찰과 배려를 통해 특별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런 간접적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혜진이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민수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 내 연애가 부담스러워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혜진이가 선택한 방법은 업무적 접촉을 늘리는 것이었다. 평소 두 부서 간의 협업이 많지 않았지만 혜진이는 일부러 협업이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냈다. 민수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며 연락을 했다. 처음에는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점차 전화로 직접 통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차나 커피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민수가 야근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 것도 함께 사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수 것은 항상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브랜드의 초콜릿을 기억해뒀다가 그것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다. 또한 회식이나 회사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참석했다. 평소에는 회식을 잘 안 나오던 혜진이가 민수가 참석한다고 하면 꼭 나왔다. 회식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수 근처에 앉으려고 했다. 그리고 민수와 대화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웃었다. 민수가 하는 농담에는 특히 크게 반응했다. SNS에서도 민수의 게시물에 꾸준히 좋아요를 눌렀다. 가끔은 댓글도 달았는데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반응이었다. 민수가 업무 관련해서 성과를 냈을 때는 축하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지내던 어느 날 민수가 먼저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혜진이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영이는 같은 과 선배인 재훈이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선후배 관계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수영이는 먼저 재훈이가 자주 가는 도서관 자리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늘렸다. 재훈이를 만나면 항상 밝게 인사했다. 그리고 가끔씩 공부에 관한 질문을 했다. 선배니까 후배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수영이는 질문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재훈이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재훈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또한 수영이는 재훈이가 속한 동아리에 가입했다. 평소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재훈이 때문에 시작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늘어났다. 동아리 모임이나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훈이가 동아리에서 발표를 할 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좋은 질문을 준비해서 물어봤다. 이런 모습들이 재훈이에게 똑똑하고 열정적인 후배라는 인상을 줬다. 수영이는 또한 재훈이의 SNS를 꼼꼼히 체크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파악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갔다가 그 후기를 SNS에 올렸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어필했다. 어느 날 재훈이가 수영이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 카페 정말 괜찮죠. 저도 자주 가요. 이런 식의 댓글이었다. 수영이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결국 재훈이가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공통 관심사가 많으니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한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다. 지은이는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현민이에게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온라인 관계라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지은이는 먼저 현민이와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늘렸다.
현민이가 주로 게임하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때 접속했다. 그리고 현민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기도 했다. 물론 너무 비싼 것은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했다. 현민이가 새로운 캐릭터를 키운다고 하면 함께 사냥을 다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친밀감을 쌓아갔다. 또한 지은이는 현민이와의 대화에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게임 이야기만 했지만 점차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현민이가 직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지은이는 항상 현민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민이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가끔은 현민이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게임 내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이런 식의 따뜻한 메시지들이었다. 또한 지은이는 현민이의 관심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현민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축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대화에 참여했다. 현민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졌을 때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관심이 현민이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몇 달 후 현민이가 먼저 실제 만남을 제안했다. 게임으로만 만나기 아쉽다며 실제로 한번 만나보자고 한 것이다. 네 번째 사례는 헬스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나는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 성우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무작정 말을 걸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미나는 먼저 성우의 운동 시간과 루틴을 파악했다. 성우가 주로 어느 시간에 와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자신의 운동 시간을 성우와 겹치도록 조정했다. 성우가 하는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게 했다. 처음에는 눈인사 정도만 했다.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서로 얼굴이 익숙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나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모르는 척했다. 성우가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성우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미나는 정말 감사하다며 성우에게 기구 사용법을 배웠다. 그 후로는 가끔씩 운동에 관한 질문을 했다.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물어보거나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았다. 성우는 운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알려주었다. 미나는 성우가 알려준 운동법을 열심히 따라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운동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피드백이 성우에게는 뿌듯함을 주었다. 또한 미나는 성우가 좋아할 만한 운동 관련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기도 했다. 새로운 운동법이나 좋은 보충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성우도 점차 미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성우가 먼저 헬스장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운동 후에 함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러 가자고 한 것이다. 다섯 번째 사례는 동호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은이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준영이에게 관심이 있었다. 예은이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였고 준영이는 경험이 많은 고수였다. 예은이는 준영이에게 사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준영이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멋진 사진이네요. 어떻게 이런 구도를 생각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호회 모임에서 사진 출사를 갈 때는 항상 참여했다. 그리고 준영이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가끔은 준영이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준영이가 찍어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진 정말 잘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추억 남겼어요. 이런 글과 함께 올렸다. 또한 예은이는 준영이가 추천해준 사진 전시회에 가서 후기를 알려주었다. 정말 좋은 전시회였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 준영이의 취향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은이는 또한 준영이가 좋아할 만한 사진 관련 정보를 찾아서 공유했다.
새로운 카메라 출시 소식이나 좋은 촬영 장소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 이런 관심과 배려가 준영이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몇 달 후 준영이가 예은이에게 개인적인 사진 수업을 제안했다. 주말에 좋은 장소에서 1대1로 사진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의 간접적 표현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연출한다는 점이다. 절대 직접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적다.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냥 친한 사이였다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간접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제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의 간접적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미묘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충분히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소통의 갭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 차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선호한다. 반면 여성들은 더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소통을 사용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미묘한 신호를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유는 확신 부족이다. 남성들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지만 확신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한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까 봐 조심스러워한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해진다. 잘못 판단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한다. 세 번째 이유는 경험 부족이다. 연애 경험이 적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신호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어떤 행동이 단순한 친절이고 어떤 행동이 관심의 표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확실한 신호가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알아채야 할 신호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시선의 변화다. 평소보다 자주 쳐다보거나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돌리지 않고 잠깐 더 바라본다. 또한 멀리서도 자주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관심의 신호다. 두 번째는 대화 패턴의 변화다. 평소보다 대화를 더 길게 이어가려고 한다. 질문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더 많이 한다.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친절 이상의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물리적 거리의 변화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 대화할 때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자연스러운 터치가 늘어난다.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팔을 살짝 잡는 정도의 접촉이 생긴다. 네 번째는 시간과 관심의 투자다.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노력을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작은 것들도 기억하고 챙겨준다. 이런 특별 대우가 있다면 확실한 관심의 신호다. 다섯 번째는 SNS상의 변화다. 게시물에 꾸준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다. 또한 자신의 게시물도 그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으로 올린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표현도 중요한 신호다.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신호다. 공통 친구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그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간접적인 접근도 관심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이런 신호를 감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 확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해 봐야 한다.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본다. 만약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온다면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조금씩 관심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대화 기회를 늘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다. 어느 정도 관심이 상호 확인되었다면 남성이 먼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이 먼저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해석을 피하는 것이다. 모든 친절한 행동을 관심의 표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친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접근을 피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을 줄 수 있다.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성급한 결론을 피하는 것이다. 몇 가지 신호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신중함이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 판단했을 때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여성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성역할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먼저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여성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가 크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거절당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로맨틱한 환상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자신의 매력을 알아채고 먼저 다가오는 상황을 원한다. 자신이 먼저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알아서 깨달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로맨틱한 상상이 간접적 표현을 선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도 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실패 가능성이다. 너무 간접적이어서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의 낭비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오해의 가능성이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놓치고 다른 사람과 엮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적 표현 방식은 계속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이런 신호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간접적 표현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중심이었다. 시선 교환이나 편지 주고받기 같은 방법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소통이 중심이 되면서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다. SNS를 통한 간접적 어필이 일반화되었다. 좋아요나 댓글을 통한 관심 표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한 미묘한 소통도 중요해졌다. 읽음 표시를 보고 답장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되었다. 이모티콘 사용이나 문체의 변화도 관심의 표현 방법이 되었다.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통 방식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신호들을 잘 읽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소통의 묘미가 인간 관계의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것만이 좋은 소통은 아니다. 때로는 이런 미묘하고 간접적인 소통이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표현 방법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성과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위해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직접 말하지 않고 관심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